여우처럼 쇼핑하자 폭스마켓. 국내 최저가 판매 나노 금칫솔. 오픈마켓 최저가보다도 더 싸다. 국민의 48%가 살 때까지 단돈 1만 원에 무조건 무료 택배로 드립니다. 치약의 혁명 N47 플라즈마 치약. 기면활성제, 방부제, 사카린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일반 치과 판매가보다 무려 70% 저렴하게 드립니다. 국민TV와 함께하는 참 좋은 쇼핑몰 폭스마켓. 문의는 1566-5476. 검색창에 폭스마켓을 입력하세요. 폭스마켓.co.kr. 우와, 옷 새로 샀나 보네. 멋지다. 몰라? 이게 바로 요즘 완전 핫한 아베크롬비 후드야. 이야, 어디서 샀어? 나도 하나 개태야겠다. 일산 현대백화점과 함께 있는 레이킨스몰 154호 키즈샵이야. KFC 바로 옆에 있어. 오케이, 잠깐 전화 좀. 저기 엄마, 나 생일 선물 받을 거 생각났는데. 합리적인 가격, 아베크롬비 신상을 가장 먼저 만날 수 있는 곳, 일산 아베크롬비 키즈샵. 검색창에 일산 키즈샵 031-919-0494. 재성이 말 들었지? 사람들은 언젠가 만나게 돼 있어. 그러니까 너무 가슴 아파하지 마. 그럼 나도 너희들이 되돌아올 거라고 믿고 이 미루나무에 1년에 하나씩 노란 손수건을 묶어둘게. 나중에 잊지 말고 꼭 돌아와. 전쟁의 상처를 잊기 위해 각각 미국과 에티오피아로 떠난 비무장지대 대성동 마을의 주민 최재성과 정희연. 친형제보다 더 친형제 같았던 그들은 60년 만에 비무장지대에서 다시 만난다. 하지만 그들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사이버상의 제2차 한국전쟁에 휘말리는데, 북한이 고용한 사이버 테러리스트가 비무장지대를 방문하려는 오바마 대통령을 노린다. 한반도가 또다시 전쟁으로 불타는 걸 막으려면 주한미군의 지대공 미사일을 장악한 해커를 일주일 안에 체포해야 한다. 세계 제1의 IT 강국 대한민국을 노리는 사이버 테러리스트들의 위험을 경고하는 소설 DMZ 남과 북. 그 어느 곳의 영토도 아닌 땅. 도서출판 글과 생각. 네, 계속해서 오늘 아침 신문 주요 뉴스 짚어보겠습니다. 김용민 PD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차피 이석기 의원 관련된 뉴스 오늘 그 뉴스만 보니까 준비했네요. 예. 조선일보가 오늘 보니까 말이죠, 이른바 그 녹취록, 대화록 이것을 보도를 했습니다. 예. 이른바 그 레볼루셔너리 오거니제이션 RO라고 불리는 그런 지하 조직들 사이에 회합 대화록이라고 하는 것인데, 자, 근데 조선일보는 단독 입수라고 하고 전했고, 예. 단독 입수는 또 세계일보도 했고요, 또 한국일보도 단독 입수란 이름으로 오늘 이 대화록을 소개했습니다. 그럼 이게 단독이 아닌 거 아닙니까? 조선일보 기자 중에서는 단독이다 이런 의미. 그런 의미였나요? 그 한국일보 기자도 아마 한국일보 안에서는 단독이고, 아마도 이제 주는 사람이 네. 당신한테만 준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한국일보, 세계일보, 조선일보의 RO 대화록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눈을 씻고 찾아봐도 이석기 의원이 했다던 북한이 전쟁 일으키면 남한내 세력들이 파출소나 무기 저장고 등을 습격해서 북한을 도울 준비를 하라, 뭐 이런 지시를 한 발언이 없습니다. 예. 그런 게 있었다면 아주 그냥 폰트를 키우거나 제목으로 달거나 분명히 그랬겠죠. 자, 그런데 이석기 의원의 그 발언을 쭉 보니까 말이죠, 몇 가지 자극적인 표현들이 있습니다. 미제국주의, 조선민족, 미국놈 뭐 이런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논란이 될 만한 발언도 있었습니다. 북은 모든 행위가 다 애국적이야. 다 상을 받아야 돼. 그런데 우리는 모든 행위가 다 반역이야. 지배 세력한테는 그런 거야. 지배 세력은 다 반역이다. 뭐 이런 이야기고, 예. 북은 애국적 행동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이건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조선일보가 이걸 헤드라인으로 뽑았네요.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른바 그 전쟁과 관련한 언급은 이런 게 있었어요. 오는 전쟁 맞받아치자. 오는 전쟁 맞받아치자. 시작된 전쟁은 끝장을 내자. 어떻게? 빈손으로 전쟁을 준비하자.
정치 군사적 준비를 해야 한다. 기술 준비가 필요하다. 뭐 이 정도입니다. 예. 오는 전쟁 맞받아치자. 뭐 이런 얘기는 뭐 누군가 도발을 한다면 거기에 맞받아치자. 이런 의미로도 보이는데 말이죠. 논란의 여지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오늘 조선일보만 한번 보면요. 저희 국민TV에 배달되는 조선일보는 좀 일찍 찍는 조선일보가 배달되는 모양입니다. 예. 밤사이에 이제 여러 번 판가리를 하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합정동에 그 서울에서 그렇게 변방은 아닌데 말이죠. 그 좀 변방에 그 일찍 신문 찍어서 보내지 않습니까? 네, 배달판과 저희 합정동에 배달된 신문이 좀 다른데 합정동에 배달된 그 조선일보를 보면은 이석기 내란 음모 사건 수사 중인 국정원 확실한 물증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예. 아니면 정말 시끄러워져요라는 내용이 팔면봉에 실려 있습니다. 근데 판가지된 신문의 팔면봉에는 이석기 의원 필승 신념으로 전쟁을 준비하자고 조직원 선동 이런 자가 대한민국 국회의원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아마 전에 합정동에 배달된 이 신문을 찍을 당시에는 녹취록이 입수가 안 됐던 모양입니다. 예. 어쨌든 녹취록 입수 이후에는 조선일보는 이 뭐 확실한 증거가 있다라고 본 건지 어쨌든 이석기 의원에게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고 판단한 건지 팔면봉의 내용이 바뀐 것이 좀 상당히 눈길을 끕니다. 이런 얘기하면서 좀 깔때기를 대고 싶은 거는 어느 조간 브리핑 하는 사람이 판마다의 그 차이를 예. 분석해가지고 이른 아침에 이걸 분석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조간 브리핑은 여러분들 좀 들으시면서 자부심을 느끼셔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높이 평가하고요. 아마 합정동이 네. 그 아로 아로. 이른바 회합이 있었던 장소라 예. 일부러 이 그런가? 회합 대화록을 빼고 합정동판을 따로 만든 건가 그럼? 그럴 수도 있겠죠. 예. 예. 어쨌든 조선일보가 좀 차이가 있어서 눈길을 끌었고요. 예. 오늘 한겨레 일면이 아주 간명하게 이 상황을 잘 정리합니다. 따옴표 이석기 총기 시설 타격 발언 안 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누구 워딩입니까? 이건 사정당국 관계자의 말입니다. 예. 자, 그렇다면은 조선 한국 세계일보에 실린 녹취록은 한겨레가 입수하진 못한 것 같은데 하지만 그 내용의 핵심은 이미 한겨레가 간파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사정 관계자는 이석기 총기 시설 타격 발언 안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일면 머리 기사로 전하고 있는데 예. 국정원이 확보한 녹취록에는 이런 발언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자, 이런 내용으로 보자면 이석기 의원은 뭐 전쟁 준비를 하라 이 정도인데 이걸로 과연 내란 음모 혐의를 뒤집어 씌울 수 있을지 이 내란 음모 혐의가 검찰 기소 과정에서 빠질 공산이 커진 것은 아닌지 이렇게 되면은 국정원이 애써서 펌프질한 것은 아닌지 이런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얘기는 좀 뒤에 가서 하도록 하고요. 예. 어제 그 국민일보 보니까 말이죠. 가판의 그 일부 기사가 이제 온라인으로 서비스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서울에 이제 배달되는 그 신문, 새벽에 찍는 그 신문에 나와 있는 주요 내용들이 온라인판에서는 공개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예. 뭐 이른바 이것도 언론사가 통상 언론사에게 그 엠바고를 걸지 않습니까? 언론사가 독자들에게 엠바고를 건 경우입니다. 자, 뭔가 특종거리가 있는데 이게 사전에 다 보도가 되면은 딴 신문들이 받아 실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만의 단독 보도로 이제 내려고 새벽까지 숨긴 기사가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특별히 이제 국민일보는 좀 마감 시간이 네. 빠릅니다. 예. 그래서 일찍 인터넷에 노출하면 예, 한 새벽 3, 4시까지 신문을 찍는 예, 다른 매체들이 예, 받았을까 봐 예. 좀 그런 경향이 더 짙죠. 그렇습니까? 예. 최종판은 언제 찍습니까? 국민일보가. 자정 이전에 기사는 마감이 되고요. 예. 인쇄 과정도 한 1시 40분이나 2시 이전에 마감이 됩니다. 좀 많이 인쇄 경쟁력이 좀 늦는 그런 부분이군요. 예. 그러면은 12시 넘어서 인쇄 직전에 판가지 된 경우는 없었습니까? 뭐 돌리다가 갑자기. 뭐 경천동지할 사건이 터지면은 예. 멈춥니다, 인쇄를. 예. 일단 멈추고 네. 단 몇 부라도 예. 우리도 이 기사를 신문에 실었다. 예. 이런 좀 만족감을 얻기 위해서 네. 일단 인쇄를 멈추고 음. 물론 그것도 이제 마지노선이 있죠. 네.
하여간 뭐 너무 서설이 길었는데 경기 동부연합 6명에서 7명이 최소 2차례 미입국한 것이 포착됐다. 공안당국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서 국민일보가 1면과 3면에서 이렇게 실었습니다. 예. 자, 그런데 공안당국 관계자의 말이란 말이죠. 공안당국 관계자가 했던 말 중에는 또 그 관계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출처는 흡사한데 그 이석기 의원이 총기를 준비하고 국내 주요 시설에 대한 타격을 준비하라고 말했다고 정보를 제공해 준 사람도 공안당국의 한 관계자 아닙니까? 예, 조금 좀 국민일보가 이걸 갖고 뭐 엠바고를 걸 사안인가 싶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런 기사가 있었고요. 자, 한국일보 오늘 녹취록을 소개한 한국일보의 그 분석을 이제부터 보겠습니다. 내란 음모 혐의 과연 적용할 수 있을지에 관한 내용인데 예. 수사기관은 굉장히 자신 있게 이거는 뭐 빼도 박도 못한다. 이거는 분명히 내란 음모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지만 이런 자신감과는 별개로 재판에서의 유죄 입증은 별개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한국일보가 이렇게 운을 떼고 있습니다. 예. 현재로서는 이석기 의원 등이 빠져나갈 구멍이 많다는 이야기인데요. 이 최근 법원의 그 판결 추세가 수사기관이 100% 가까운 유죄 입증을 하지 않는 이상 무죄로 본다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국정원에는 상당히 불리하다는 관측입니다. 검찰이 1980년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 이후 실제 범죄에 적용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또 경험이 적어요. 그러다 보니 그래서 부담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이사인 민경한 변호사는요. 그들끼리 이야기를 나누고 아직 구체적으로 실행에 들어가지 않은 단계였기 때문에 이들의 계획이 실제로 국가를 전복하겠다는 목적이었는지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예. 결국 여러 의견 중에 하나일 뿐 조직원들이 공유해서 행동에 옮길 생각으로 한 말이 아니다라고 이석기 의원 측이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실제 녹취록을 보면은 총을 준비해야 된다 이런 일부 발언이 있었어요. 이석기 의원이 한 말이 아닙니다. 일부 발언이 있었어요. 이것에 대해서 한 참석자들이 뜬구름 잡는다라면서 회의적인 답을 한 게 또 있다고 합니다. 예. 당사자들도 이게 좀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본 거겠죠. 예. 그러니까 뭐 지금 통합진보당의 입장은 이런 말조차도 나온 적 없다. 뭐 아무런 뭐 이건 완전히 국정원이 100% 조작한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단 말이죠. 뭐 진위는 법원 가서 이제 가려지게 될 것 같습니다만은 자 그렇다면 정말 이 국정원이 이석기 의원의 내란 음모 혐의 이걸로 집어넣을 마음을 갖고 정말 정치적 의도 없이 사심 없이 수사를 했는가? 그건 아니라고 한겨레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 예. 한겨레 3면을 보니까 국정원이 만약에 정말 통합진보당을 박살내고 이석기 의원 같은 이른바 종북 의원들을 섬멸할 그런 의도라면은 가장 강력한 그런 법 적용이 가능한 그런 사안이 있다는 거죠. 국가보안법상의 그 반국가단체 구성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내란 음모를 규할 수준의 조직이라면은 반국가단체 성격을 띄어야 하는데 이를 적용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법정형만 놓고 본다면은 보안법의 반국가단체 구성이 형법상 내란 음모보다 훨씬 높습니다. 반국가단체 구성은 수괴에 대해서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가할 수 있고요. 내란 음모 같은 경우 3년 이상 유기징역, 자수하면 감경 또는 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거는 국정원이 이석기 의원 관련 조직의 강령, 규약 등을 확보하지 못했거나 실제 이 조직의 강령, 규약이 없을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국정원이 압수수색영장에 적시한 RO도 조직의 고유 명사가 아닌 일반적으로 혁명적 조직을 뜻하는 말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RO를 말하자면 이름을 붙인 것이 자기들이 아니라 이 국정원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결국 국정원이 내란 음모라는 낱말을 사용해서 정치적 충격과 효과를 극대화하려고 이 혐의를 적용한 측면이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예. 따라서 이 내란 음모와 관련해서는 정치적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그런 의도가 담겨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 오늘 한겨레의 시각입니다. 이 네. 부분에 대한 지적은 그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도 네. 한 차례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반국가단체 구성 예. 이거는 국정원 관계자한테 물어보니까 그건 없다. 예. 그런 증거는 없다. 예. 그런데 어떻게 이게 내란 음모냐
이렇게 되물었더니 답변을 못하더라. 네. 이런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자, 이 지금 최근에 전국은 누가 이렇게 메이킹하고 있는 것인가? 이게 또 관심사인데요. 예. 자, 이 한겨레 3면을 보겠습니다. 1990년대 공안 검사였던 한 변호사가 한 말이 있습니다. 혐의라는 게 옛날 스타일, 옛날 느낌이 강하다. 마치 20년 전 사건을 보는 것 같다. 근데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 주변에 있는 인사들이 다 올드보이들입니다. 예. 20년 전에 잘 나갔던 분들, 또 그 시절에 실무선에서 공안검사로 뛰었던 분들인데, 자, 누가 있을까? 한겨레가 꼽은 사람이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 홍경식 청와대 민정수석, 그리고 황교안 법무부 장관,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입니다. 자, 야권의 한 핵심 인사가 한 말이 있습니다. 과거 경력을 볼 때 이번 사건을 핸들링하는 정점에는 김기춘 실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예. 김기춘의 그 냄새가 난다는 거죠. 사실 드라마도 보면은 연출가의 어떤 그런 색깔이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대통령 비서실장 교체한 인사 배경이 혹시 이 사건 때문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렇죠. 사실은 그 비서실장의 역할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불만이 있어서 조기에 또 그 누굽니까 허태열 전 비서실장을 낙마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낙마는 아니고 일단 경질을 했죠. 경질을 했죠. 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김기춘 실장에게 모종의 역할을 기대했던 거 아니냐 하고 또 김기춘 실장이 여기에 화답이나 하듯 카드를 꺼낸 것이 바로 이석기 내라는 뭐라는 거죠. 자, 김석기가 아니죠. 김석기는 예전에 그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후보 토론회 때 김석기 이재현 의원이라고 얘기해서 빈축을 삼 바 있었죠. 예. 김기춘 실장을 얘기하려고 했습니다. 김기춘 실장은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1989년 서경원 의원 방북 사건 당시 좌익 발본색원을 총지휘한 전력이 있습니다. 1991년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이 터졌을 때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수사 방향을 최종 결정했고요. 92년 대선 때는 법무부 장관에서 물러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지역 감정을 조장하기로 모의한 초원 복국집 사건에 이런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예. 자, 그리고 홍경식 민정수석 역시 거쳐온 그런 이력을 보면은 서울중앙지검 공안일부장, 대검찰청 공안부장 이런 일이었습니다. 검찰 관계자가 한 말이 있어요. 김기춘 실장이 청와대에 들어갔는데 당연히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 공안검사 출신 변호사도 옛날 초원 복집 사건을 돌아보면 김기춘 실장은 그렇게 담백한 사람이 아니다. 이번 사건을 보면 아슬아슬한 느낌이 든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군요. 예. 경찰이나 검찰이 아닌 국정원이 이번 사건을 전담하고 있다는 점, 이 점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찰에 견줘서 국정원은 대통령의 직접 지시를 받는 직속기관입니다. 아무런 여과 장치 없이 청와대 의중이 그대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청와대는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 결과에 불만이 많습니다. 그런 만큼 청와대가 정치권에 큰 파장을 몰고 올 이번 사건만은 확실히 틀어쥐고 국면을 주도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김기춘 실장의 올드한 기획력에 남재준의 돌파력, 추진력 이런 것들이 결합된 것이 바로 이석기의 내란 음모 혐의가 아니겠는가라는 시각이 있다는 평가입니다. 예. 자, 이석기 의원 관련한 기사인데 전선이 좀 다릅니다. 이번 전선은 통합진보당과 언론. 경향신문입니다. 예. 통상 경향신문을 이 진보 언론으로 분류를 해서 통합진보당하고 사이가 그렇게 가깝진 않더라도 불구대천의 원수까지는 아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제 이 통합진보당의 이 불만은 경향신문에 집중됐습니다. 오늘 그 경향신문 일면이었던가 봤더니요. 진보당 이석기 사전영장 신청 이게 일면 톱입니다. 예. 그냥 이석기 의원 혹은 이석기 등 사전영장 신청 이렇게 가는 것이 타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진보당이란 말을 굳이 넣은 이유는 뭘까요? 진보당이라는 말을 넣을 수도 있지만은 왠지 좀 사적으로 보입니다.
사적으로 보이다 보니 의도가 읽혀집니다. 그래서 통합진보당이 이석기 의원이 지금 사전영장에 말하자면 청구당한 상태가 됐는데 이걸로 봐서는 뭔가 통합진보당을 이번 사건의 어떤 그런 핵심적인 배후 혹은 공모 이런 세력으로 만들려는 의도는 아닌지 하는 그런 불만이 통합진보당으로부터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경향신문은 이례적으로 이정희 대표가 경향신문이 메카시즘에 동조하고 있다라고 주장한 내용을 일면에 실었습니다. 어제 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경향신문은 진보 언론을 자초하면서 그런 보도를 하고 있다. 메카시즘에 동조하는 경향신문의 자성을 촉구한다라고 어제 그 이정희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밝혔습니다. 예, 좀 강도 높게 얘기를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또 김재현, 김미희 의원도 사실관계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국정원과 검찰의 말을 빌려서 악의적이고 무차별적으로 보도한 경향신문, 중앙일보를 비롯한 관련 언론과 해당 기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재현 의원은 어제 경향신문 기자가 지하 조직에 가입한 적이 있느냐라고 물어봤다. 너무나 불쾌했다. 국회의원을 하루아침에 지하 조직 성원으로 만드는 언론의 행태에 놀라울 따름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어제 그 경향신문은 국정원이 이석기 의원 등이 2004년쯤부터 RO라는 비밀 결사 조직을 결성 활동해 왔는데 예. 이 가운데 김재현 의원도 포함되어 있고 김재현 의원도 그래서 내사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어제 조상훈의 그 뉴스피디에 김재현 의원이 나오셨죠? 예, 예, 그런 입장을 좀 밝혔고요. 예.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예. 경향신문이 굳이 일면에 이 기사를 실은 이유, 예. 뭐 독자들에게 진보당이 우리를 좀 공격하고 있다. 이걸 알리려는 측면보다는 예. 아무래도 그 전날 예. 기사에 대한 예. 좀 반론권을 좀 반영한 게 아닌가 이런 좀 해석도 가능하지 않을까 예.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경향신문 사설을 보니까 말이죠. 통합진보당 수사 마녀 사냥식 여론 재판은 안 된다. 통상 이렇게 언론사가 공격을 당하면은 사설을 통해서 또 시원하게 보복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뭐 공조를 하죠 보통 예. 논설위원실과 편집국이. 그래서 이번에 이참에 진보당 보내자. 뭐 이렇게 공모할 법도 한데 여간 그 사설에서만은 통합진보당을 두둔하는 듯한 그런 내용을 실어서 또 눈길을 끌었습니다. 근데 이 경향신문이 말이죠. 그 지난 그 작년에 그 통합진보당 그 사태가 났을 때 조선일보하고 별 다르지 않는 논조로 그 메카시즘적 그 관점으로 진보당을 좀 몰아세운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구원이 있었는데 말이죠. 자, 근데 이 최근에 또 이 국면에서 한 발 앞서간다고 말할 수 있는 출처불명의 기사를 경향신문이 지나치게 양산하고 있고 취재 행태도 다분히 좀 악의적이고 그 예의를 좀 벗어난 측면이 크다라는 것이 진보당의 그런 시각인데요. 자, 이와 관련해서 하여간 참 논란은 계속 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경향신문의 사설 일부를 좀 제가 소개를 더 해드리자면은 예. 아직도 우리 기억에는 생생한 전례가 있다. 지난해 통합진보당의 부정경선 사태 당시 종북의 색깔론까지 덧씌우며 무분별한 폭로를 통해 이석기, 김재현 의원을 부정경선의 주도자로 난도질했으나 결국 두 의원은 무혐의로 판명났다. 특히 국정원이 수사한 공안 사건들은 처음에 공개됐을 때 혐의가 증폭, 왜곡돼 선전됐다가 나중에는 기소 단계 또는 재판 단계에 가면은 무죄가 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2011년 10년 만에 간첩단 사건으로 발표된 소위 왕재산 사건은 핵심적 공소 사실인 반국가단체 결성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법원에 무죄가 선고됐다. 예. 얼마 전 국정원과 검찰이 기소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도 무죄 판결이 났다. 이것은 공안 정국을 조성할 목적으로 국정원이 조작한 공안 사건의 목록에서 극히 일부일 뿐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작년에 하여간 그 부정선거 공방이 있었을 때 경향신문도 아주 뭐 그냥 남다르지 않게 손가락질을 했었는데 말이죠.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유체이탈 화법이 좀 느껴집니다. 예. 뭐 자성의 목소리 같기도 하고요. 예. 예. 자성이라면 우리도 그런 식으로 했었다라는 언급 정도는 한 번쯤 들어가 주는 게 양식상 맞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뭐 그것까지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뭐 언론 현실도 좀 있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김용민 PD와 함께 조감 브리핑 함께했습니다. 통합진보당 김재현 의원의 기자회견입니다.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는 듯해서 저희가 중계합니다. 아까 아침에 있었던 당 지도부 기자회견에서도 분명히 당의 입장을 말씀드렸지만 국정원이 만들어낸 조작한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서 모두 사실이 아닌 허위 조작극임을 저희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압수수색 영장, 체포영장 등 어떠한 법적 근거조차도 갖추지 않은 저와 김미 의원에 대한 발언들이 확인되지 않은 수사당국, 국정원 관계자 등의 명의를 빌어서 언론들에 유포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심각하게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명백히 규탄하는 바입니다. 심지어 어제는 밤 12시가 넘은 시간에 어느 언론사 기자가 저에게 전화를 해서 지하 조직에 가입을 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너무나 불쾌한 질문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이 나라를 바르게 잘 운영하기 위해서 국민의 민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국회의원을 하루아침에 지하조직 성원으로 만들어버리는 그 언론의 무책임한 행태와 그런 질문, 그런 발상을 할 수 있다는 그 상상력에 대해서 놀라울 따름입니다. 지난해부터 저는 통합진보당 사태에 대한 언론의 진실과 먼 허위, 거짓 보도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받아왔던 사람입니다. 이번 일만큼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어서 법적인 책임을 해당 언론사와 기자들에게 모두 물을 것임을 이 자리를 비워서 분명하게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른바 진보 언론을 표방했었던 경향신문이 1면과 3면에 심지어 이렇게 제 이름을 타이틀로까지 뽑아서 명시한 것은 도저히 두고 볼 수 없는 일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아울러 이러한 언론의 보도를 사실상 조장한 국정원, 그리고 수사당국, 검찰당국이라고 얘기되고 있는, 관계자라고 얘기되고 있는 그런 자들의 행태에 대해서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국정원은 자신들이 명분이 없는 공안 사건, 용공 조작극을 날조해 놓고서는 언론을 호도하기 위해서, 여론을 조작하기 위해 이러한 행태를 하고 있습니다. 부디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국정원, 공안당국의 여론 호도 작전에 협조하지 않아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그러나 언론은 오늘도 똑같았습니다.